안녕하십니까. 미국의 항공모함이 있죠. 미국의 그 항공모함을 몰래 드론으로 촬영해서 중국 서부로 전송한, 옛날에 그 중국 유학생들 잡힌 사람들 있잖아요. 유학생들. 그때 그 2명이 구속됐는데, 그 중에 주범한테 혐의가 뭐냐? 바로 이제 그 일반 이적죄가 적용됐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처음입니다. 이건 잘한 거예요. 아주 이제 나중에 뭐 재판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일반 이적죄로 이제 그 수사 기소, 이거는 이제 그 상당히 잘한 거다, 경찰이. 이렇게 봅니다. 이 사건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 척결 계엄할 때 이미 그 언급된 이런 이제 중국의 간첩행위잖아요. 실제 윤 대통령이 언급했던 거예요. 어떤 사건이냐면 작년에 6월 달이죠. 작년 6월에 부산의 해군기지에 미국 항공모함 시어도 루즈벨트가 이제 이거 있죠. 또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이게 2명이니까 시어도 루즈벨트함, 이런 이제 그 항공모함을요. 실제 그때 윤석열 대통령도 항공모함에 올라가가지고 장병들을 격려했던 이런 사건에 윤 대통령이 직접 당한 거예요. 미국의 그 시어도 루즈벨트, 거기 그 항공모함에 윤 대통령이 올라서 장병들을 격려하던 거리게 드론으로 몰래 촬영해가 야산에서 드론 띄워서, 그때 중국인 유학생 3명이, 이게 뭡니까? 중국이 이래요. 유학생으로 가장한 간첩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심각합니다. 전 세계에. 어디 뭐 중국집으로 가장한 사람도 있고요. 중국집 있잖아. 이런 식으로 온갖 가장해서 전 세계 간첩질하는, 그러면서 그 여론 조작질하고, 그 다음에 그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이게 중국이 하는 짓입니다. 이 3명, 이걸 조사를 했더니, 드론하고 휴대전화, 그랬더니 불법 촬영한 기지 사진 172장, 그 다음에 동영상이 22개가 쏟아져 나온 거예요. 이게 총량이 11.9 기가바트다. 11.9 기가바트. 이놈들이요, 2023년 3월부터 1년 넘도록 이 9차례에 걸쳐서 부산의 그 해군기지를 9차례, 1년 넘게 아주 치밀한 조직적인 범죄를 한 겁니다. 근데 요게 원래는 간첩이잖아요, 간첩. 근데 간첩죄가 적용한 이게 문제예요. 간첩이잖아. 원래는 이게 그 국가 기밀을 외국에 빼돌리면 딱 전형적인 간첩인데, 근데 우리나라 법에 보면요, 간첩은 이제 그 적국하고만 돼 있거든요. 적국. 그러니까 이제 그 북한도 원래 애매하죠. 북한은 나라냐 아니냐. 근데 그 북한을 나라로 보면, 적국으로 보면 북한은 되면 이게 간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을 적국으로 봐가지고 그게 간첩 적용이 안 되니, 그래서 그걸 적국 대신에 외국으로 바꾸자. 외국으로 이게 벌 바꾸자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이게 그 좌파 중에 좌파 이종석 국정원장도 외국으로 이게 바꿔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잖아. 근데 민주당이나 이재명이가 왜 안 바꾸는지 납득이 안 됩니다. 하여튼 이거는 이게 원래는 이게 간첩으로 이게 처벌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한다? 결국에 군사기밀 유출에게 징역 몇 년이 안 돼요. 징역 아주 가벼워. 우리가 이제 공무상 기밀 유출해도 2년 이하의 징역밖에 안 돼. 군사기밀도 이게 몇 년 안 될 거예요. 5년인가? 7년인가? 몇 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처벌이 너무 약하다 이거죠. 그런데요, 이런 식으로 중국 놈들이, 이놈들이 간첩질을 한 게요, 국내에서 군부대 무단 촬영 간첩질한 게 작년에 6월부터요 11건이랍니다. 와, 적발된 게 11건이야.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니, 중국 놈들이 왜 우리나라 들어와서 작년 6월부터 이게 1년 동안에 11건이 적발돼. 11건이. 이게 한 건이고 금방 3명이 11건이. 아니, 우리나라가 뭔데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게 적발된 게 11건이면 적발 안 된 거는 수백 수천 건이지. 간첩질 해가지고 적발됩니까? 요즘에 이게 간첩 잡는 사람 누가 있나고. 국정원도 안 잡는데. 근데 적발된 게 11건이다. 이 말입니다. 심각하죠.
그래서 이번에 그 처음으로 간첩죄가 안 되니 이번에 그 일반 이적죄로 그 99조 적용한다. 이런 게 그 이야기입니다. 자, 자막으로요. 자막으로 이제 그 일반 이적죄가 뭐냐? 한번 이게 그 읽어보겠습니다. 일반 이적죄가 뭐냐? 요게요. 크게 보면 이게 그 국가적 법익 중에 내란에 관한 죄가 있고, 그 다음에 외환에 관한 죄가 있습니다. 국가적 법익 중에 내란에 관한 죄, 이거 윤석열 대통령 재판할 때 많이 봤죠. 그 다음에 외환에 관한 죄, 거기에 이제 외환에 관한 죄 중에 여러 죄가 있는데 한 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이적죄가 있고 또 간첩죄가 있고 그 다음에 외환 유치죄가 있고 이렇게 죄들이 여러 개 있잖아. 근데요, 일반 이적죄라는 건 뭐냐? 여러 가지 이제 적을 이롭게 하는 특수한 여러 가지의 그 이적 행위가 7개 조문이 있는 게 법에. 예를 들면 뭐 시설을 제공해 가지고 이적한다. 또는 시설을 파괴해서 이적한다. 이런 식으로 그 적국을 이롭게 하는 7가지 개별 이적죄가 있고, 거기에 이제 포괄적으로 그 7개에 해당 안 될 때 포괄적으로 우리 군사 이익을 해야 하는 요게 그 보충적으로 일반 이적죄다. 조문을 보면 이래 돼 있잖아. 전 7조에 기재한 이외에, 그러니까 7개의 그 특별한 이적 행위가 있고, 예를 들어 모병 이적, 군사 시설 제공 이적, 뭐 시설 파괴 이적. 왜냐하면 이게 북한이 막 쳐들어오는데 뭐 이게 그 다리를 갖다가 이게 건설해 준다는 이런 거 다 이게 그 이적이잖아요. 전쟁할 때 여러 가지 이제 7가지 이적이 있고, 거기에 기재된 이외에 이게 중요한 게 여기 나오잖아. 대한민국이 군사 이익을 해하거나, 요것 때문에 딱 적용돼요. 대한민국이 군사 이익을 해하거나 끊어주고, 그 다음에 적국의 군사 이익을 공유한, 요거는 이게 개정해야 되는 거야. 적국의 군사 이익을 공유했다. 이거는 중국이 적국이라고 하기는 어렵잖아. 북한에는 이게 해당되지.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모든 게 외환에 관한 죄가 적국으로 돼 있다고. 적국 간첩도. 근데 이래서 이게 좁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앞부분은 딱 떨어지죠. 전 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이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그 다음에 적국의 군사 이익을 공유한 자는 무기징역까지 나오잖아. 바로 이게 무기징역이라고. 그리고 이게 3년 이상이라고 돼 있잖아. 이상이면 이게 무조건 이건 높은 거예요. 이상이면 3년 이상이니까. 그러면 이게 몇 년 이하보다는 높은 거잖아. 3년 이상 무기징역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요 죄를 처음으로 적용한 이런 케이스입니다. 대한민국이 군사상 이익을 해한다. 그 다음에 적국의 군사이익을 공유했다. 근데 중국이 적국은 아니니까 요거 뒷문장이 아니고 앞부분에 대한민국이 군사 이익을 해한다. 저는 이거 보면요. 이거 보면 이게 문재인도 저는 이적으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9.19 합의해가지고 우리나라에 군사 이익을 해한 거 맞잖아. 정찰 자산 다 없애고. 북한한테 유리하게. 아니, GP를 갖다가 파괴하더라도 이게 북한은 많거든. 근데 똑같은 숫자를 파괴하면 북한한테 유리하잖아. 그것도 말이 안 되지요. 9.19 합의. 이재명이도 한다잖아. 이것도 이게 이적죄야. 이적죄라고. 또 이게 USB를 북한에 준다. 이런 게 적국의 이익을 공유하는 거잖아. 북한은 병영 국가라고. 하나가 군사 국가라고. 북한한테 주는 거는 전부 이게 군사 이익을 적국을 이롭게 하는 거라고. 따라서 이게 문재인은 전 딱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도 일반 이적이라 하잖아.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이 딱 800만 불, 그 중에 노동당에 200만 불 주는 거는 전부 이게 군사비로 전용될 수가 있거든. 적국에 군사 이익을 제공한 거란 말이야. 따라서 이게 문재인과 이재명이가 딱 이게 떨어지는 이적 행위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해당이 안 돼. 왜냐하면 이게 윤 대통령은 통모 같거든. 이게 전부 다 모든 외환에 관한 죄는 적국하고 통모를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게 임진왜란때 일본 풍신수계라고 내통해서 야, 들어와. 내가 이게 길을 안내해 줄게. 길을 안내해 줘. 그러면 이게 그놈은 여적죄잖아. 적국과 함께한 사형이야, 사형. 여적죄잖아. 가장 무거운 게 여적죄야. 그 다음에 외환유치. 외환유치는 사형 무기징역. 그리고 일반 이적도 무기징역. 3년 이상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여튼 실제요. 이번에 중국
이놈들이 유학생이 뭐 유학생 간첩이지 위장한 이놈들이 그 미국 항공모함을 오랫동안 촬영을 했다. 그리고 중국으로 전송했다. 원래는 이게 간첩으로 더 무겁거든 간첩이. 근데 이거는 법 바꿔야 되고 처음으로 그 일반 이적을 적용해서 대한민국의 군사 이익을 해왔다. 요걸 한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앞으로 요걸로라도 우리가 10년 이상 무기징역 때려버리도록 이런 조치를 해야 된다. 이거지. 우리나라요. 제가 이게 우리나라 국민이 유학생이 중국 가가지고요. 이런 짓 해보세요. 아마 바로 그냥 이게 사형은 몰라도 그냥 무기징역 때릴걸요? 중국은요. 마약만 해도 사형 때려버리잖아. 역으로 생각해보라고. 우리나라 유학생이 중국 가가지고 중국의 항공모함을 막 그냥 촬영해가 우리한테 보내준다. 중국에 어떤 처벌할까요? 저는 장담한 15년 이상 때립니다. 무기징역 때릴 수도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이때까지 2, 3년도 못 때리고 이게 이랬단 말이야. 이제 제대로 일반 이적을 적용한 거는 큰 의미가 있다. 우리 강력하게 대응해야 되고 이게 윤 대통령이 또 계엄을 한 반국가 세력의 이유 중에 하나였거든. 중국의 개입. 중국이 벌써 1년 동안 11번이나 하잖아. 그럼 들킨 게 11번이야. 그냥 막 수백 번이나 봐야지, 수천 번. 오죽하면 윤 대통령이 계엄으로 이걸 한번 파헤쳐 보려 했는데 안타까운 결과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정말 심각한 이게 중국의 이런 간첩질. 이번이 처음으로 일반이적으로 엄벌에 처한 것은 의미가 있고 앞으로 간첩죄도 개정하고 더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